그럼 바로 3부 첫 번째 강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틸론 이춘성 PD님의 온북,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스마트한 행정 업무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틸론의 이춘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다양한 업무에 적용되고 있는 다스, 그리고 이 다스로 스마트한 행정을 만들고 있는 온북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앞에 있는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클라우드와 가상화 전문 기업인 틸론에서 비즈니스 전략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앞에 제 개인 연락처가 나와 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비즈니스 협업 관련돼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 이 뉴노멀이라는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든 자이든 간에 우리가 일상과 업무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 뉴노멀이라 하면 일상과 업무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일상의 변화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노블러스 같은 메타버스로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는 것이 일상의 기준이 되었고, 또 업무의 변화에서는 예전보다 원격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의 형태가 변함에 따라서 이 보안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내부와 외부의 경계만 보안을 강화하면 됐었다면 지금은 종업원들도 내부에서만 근무하지 않고 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본인 PC뿐만 아니라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 사스 등 각종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습니다. 또 사용하는 단말기도 보급된 단말기 이외에 다양한 단말기로 업무를 보게 되죠. 예전에는 성을 쌓듯이 이 성적만 보안을 강화하면 됐다면 지금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보안이 더 중요시 된 것입니다. 이 다스는 보안 관리자가 365일 24시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클라우드 PC에 접속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요즘 새로운 보안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반영하기에 가장 용이한 그런 서비스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스에 접근하기엔 모든 주체, 사용자, 기기, 어플리케이션 API들을 이 각각 식별해서 접근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 해서 무조건 다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허가된 단말기, 또 보안 조건에 만족하는 단말기, 그리고 특정 IP 대역에서만 다스에 접속할 수 있다거나, 또 시간대에서 허가된 시간대 또는 허가된 그런 특정 요일, A라는 사용자는 오전에만 접근할 수 있다거나, 또 B라는 사용자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특정 요일에만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위치에 따라서도 다양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데요. 사내에서 근무할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간단하게 로그인할 수 있지만 외부에 나가서는 아이디 패스워드 이외에 투팩트 인증 이상의 인증 절차를 거친다거나, 또 위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 프린트 가능 여부, USB 등 각종 I/O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해커 기술들이 많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사용자나 관리자가 모르는 보안 취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것 외에도, 로그인 이후에도 보안 관련된 내용으로 많은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인 이후에 다스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와 프로세스,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보안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틸론은 시큐리티 포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시큐리티 포탈은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모니터링해서 어떤 화이트 리스트 또는 블랙 리스트를 통해서 허가되지 않는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작동하게 되면 바로 차단을 하게 되고요. 또 특정 파일이나 레지스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서 해커나 또는 사용자가 실수로 보안 모듈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에 간단한 영상이 나오는데요.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키 로깅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하는 그런 내용을 영상을 찍어 놓은 곳입니다. 요즘 그 키 로깅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틸론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틸론 키 로그 브레이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틸론의 다스는 접속 브라우저, 접속 클라이언트가 없어도 바로 다스를 사용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가 있으면 다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PC에 무엇이 설치되었다는 것이 좀 보안이 취약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별도의 접속 클라이언트 없이 보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브라우저만으로도 바로 다스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는 보다 편리하고 유연하게 업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보안 정책을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체에서 현재 다스가 적용되고 있고 또 많은 업무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요. 어떤 업무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스가 이룬 업무 혁신 부분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보시는 신라호텔은 이 다스로 스마트 워크를 구현하셨고, 또 제주관광공사는 다스로 망분리를 하셨고요. 또 광양시 같은 경우는 다스로 대민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런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스로 이루어진 디지털 혁신 부분은 바로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새롭게 리드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창기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단지 고객이 원하는 서버나 스토리지 자원을 빠르게 늘려주는 것이 핵심 역량이었다 하면, 현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론 서버 스토리지를 빠르게 늘려주는 것도 기본 베이스지만 사용자의 비즈니스 환경을 빠르게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클라우드 모델을 리드하는 것이 다스이고, 예전에 인프라 중심에서 비즈니스 중심으로, 또 이아스 기반의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빠르게 제공하는 것보다는 다스 기반의 비즈니스 환경을 빠르게 제공해 주는 형태로 클라우드 모델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스가 이루고 있는 핵심 부분은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ICT 기술을 다스와 융합해서 업무에 보다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5G와 메타버스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5G,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을 이 다스와 접목해서 가기부, 세종시, 코레일에서 5G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고요. 또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그런 기능들이 다스와 접목해서 업무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행정 업무를 메타버스에서 진행하고, 또 대민 서비스도 메타버스에서 진행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해외에서는 아마 작년 11월 달에 강연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빌 게이츠가 앞으로 2, 3년 내에는 대부분의 회사의 업무가 메타버스에서 구현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현재는 10대를 타겟팅화된 그런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그 메타버스 오피스로 발전을 할 것이냐? 이거는 기존의 웹 서비스의 번창 과정을 보게 되면 메타버스의 전천 과정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도 초창기에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소통과 공유, 최종적으로는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로 발전해 온 것처럼 메타버스도 현재는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처럼 P2E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현재 변천되고 있죠.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2022년도에 D앱의 거래량 중에 80%가 게임 형태로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과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C2E, 메타버스 내에서 창작 활동과 기부 활동을 하는 거, 또 L2E, 메타버스에서 학습을 하고, P2E, 메타버스 내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현재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메타버스 오피스로 발전이 될 것이고, 이 메타버스 오피스는 웹 3.0의 핵심 내용인 다오와 그다음에 가상 경제가 융합되면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가고자 하는 ESG 경영이 가능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매뉴얼은 각 기관에서 원격 재택근무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매뉴얼 내용인데요. 물론 노동부,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에서 만든 이 매뉴얼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주요 원칙 1번은 개인 PC로 재택 원격 근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중에 몇몇 나와 있는 메타버스 오피스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이 가상 공간으로 아바타들이 모여서 공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소속감과 친밀감이 형성되고 이런 여러 다양한 회의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는 로컬 PC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는 메타버스에서 하고 업무는 로컬 PC에서 하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보여주는 PC 하면은 로컬 PC를 단지 미러링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메타버스 오피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다스 기반의 메타버스 오피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현실 세계가 확장된 이런 메타버스 내에 다스가 구현이 가능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영상은 틸론의 마곡 사옥을 그대로 메타버스 형태로 만들어진 내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바타가 사무실에 출근하게 되면 바로 본 자리에서 미러링된 그런 PC, 로컬 PC 화면이 아니라 다스를 통해서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서 실제로 로컬 PC에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구현할 수 있다 보니까 행정, 교육, 금융 등 실제로 리얼 PC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현 가능합니다. 또 업무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 아바타와 함께 여러 가지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틸론은 웹 3.0 시대의 다스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웹 3.0 시대의 가장 핵심 모습인 다오, 자율 분산 조직에서 보다 쉽게 블록체인 기술을 몰라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조직이 움직이는 다오를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다오 내에서 그 조직원들이 업무 협업을 이 다스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다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틸론은 2009년도에 국내 최초로 다스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앞에 보이시는 거는 런칭 1년 후에 블로그 데이를 좀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국제 다스 표준은 대한민국 다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틸론은 2016년도에 다스 표준화위원회를 활동해서 대한민국 다스가 국제 표준으로 등록되는 데 좀 기여한 부분이 있고요. 또 2019년도 디지털 정보혁신 범정부 TF에 다스를 통한 스마트 행정 업무 환경을 틸론이 제시하였고, 또 2020년 행안부 인터넷 클라우드 다스 시범 도입 사업에 선정이 돼서 공공 다스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또 2021년도 운북 사업에 다스 사업자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고,
또 최근에 KT와 함께 다스 CSAP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온북이라 하면 차세대 공무원 업무용 노트북을 의미하는 거고요. 뭐 앞서 우리 발표에도 나온 것처럼 예전에 2대의 PC로 업무를 했던 것을 한 대의 노트북, 한 대의 온북으로 인터넷 다스 또는 업무용 다스 또는 둘 다 같이 사용하면서 보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한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가서 행안부의 가장 성과를 발표할 때 이 온북을 가장 중요한 성과 부분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는 향후 2027년도까지 전 부처로 온북을 통한 행정 업무를 90%까지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뭐 현재도 온북을 통해서 행정 업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는 전 직원이 업무를 온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스의 장인 정신을 만나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VDI라 하면 다스의 설치형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작년에 조달청의 VDI 시장 점유율을 틸론이 83%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달의 VDI 판매율의 100%가 틸론 제품입니다. 보시는 그 조달 시장에서 여러 가지 VDI 제품이 있지만 틸론이 가장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도적인 VDI 조달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2020년도에는 가트너에서 글로벌 최우수 다스 서비스로 틸론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조달 판매율과 또 글로벌적으로 최우수 다스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틸론이 지금 22년이 됐는데요. 22년 동안 다스에 관련된 기술과 경험이 그만큼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틸론이 22년 동안 다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전 직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꾸준하게 제품에 반영을 했고요. 이만큼 틸론의 전 직원들은 이 다스 기술에 대한 신뢰와 또 여러 가지 애증이 있는 그런 사업 부분입니다. 현재 틸론은 6번째 다스 관련된 로켓을 달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처음 로켓 부분은 SBC로 시작해서 VDI, 다스, 또 제로트러스트, 메타버스 오피스, 최근에 웹 3.0 다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내 뭐 일부 업체들은 현재 2단계, 3단계에 머무르기도 하고 또 최근에 4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틸론은 이렇게 꾸준하게 VDI와 다스가 가야 될 시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스 사업의 진심인 이 틸론과 KT가 아까 앞에 보여드린 웹 기반으로 다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멀티 하이브리드 다스 서비스를 공공기관용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KT와 틸론이 앞으로 함께 진행될 이 공공 다스 관련돼서 많은 관심과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